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패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왕은 긴급히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민의원을 이렇게 해산한 뒤 오랫동안 대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권은 결국 인민 일반에게 돌아와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식민지는 내후 외환의 온갖 위협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왕은 식민지의 인구를 억제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귀화법에 반대했고 외국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법률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국왕은 사법권을 수립하는 데 관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법행정에도 반대했다. 국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국왕의 의사에만 따르도록 했다. 국왕은 우리들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의 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를 식민지에 보냈다. 국왕은 평화시에도 우리의 입법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하였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 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전 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도 동일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기존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우리의 입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국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악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국왕은 해상에서 포로가 된 우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법과 형제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의 겸손한 언사로서 시정을 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에서 폭군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